한 달의 시간이 지난 1721년 8월 20일 밤 9시경 노론의 몇몇 신하들이 어둠을 뚫고 바쁜 걸음으로 경종에게 향합니다. 전하께서는 춘추가 한창이신데도 아직껏 저사가 없으시니 쉬는 일을 개탄하는 바입니다. 경종이 왕이 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후계자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상소리 좀 올린 거예요. 당시 경종의 나이가 34살이었거든요. 경종은 첫째 부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두 번째 왕비 선의왕후를 맞이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소를 올린 신하들은요. 하루빨리 후계자를 정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경종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이 말 속뜻 뭐예요 지금? 연인군을 안치겠다라는 의미네요. 그렇죠. 이거 연인공 반정 아니에요, 거의 지금? 그럼 거의 그렇게도 몰아볼 수 있죠 지금. 연인군은 그때 몇 살이에요? 6살 차이입니다. 6살 차이인데. 아니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이러면 연인군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종이 너무 착한 사람 같아요. 맞아요. 왕이 됐잖아요. 연인군 어떻게든 뭐 문안인사 뭐 이상한 거 딱 해가지고 벌써 유배 보내고 죽였어야 그때 되는데. 우리 또 광해군처럼 네. 자 그렇다면 후계자 책봉을 강요하며 왕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신하들에게 경종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전하, 세제 책봉을 서두르시어 후사를 도모하시옵소서. 불가하옵니다, 전하. 춘추가 한창이신 전하께서 세제 책봉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그리하게 전하, 연인군을 세제에 책봉하겠다. 전하, 아니되오,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왜 받아들이는 거지? 왜 그런 거지? 약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건가요? 연인군을 세제에 책봉하겠다. 왕세제는 왕의 동생이 후계자로 결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경종의 심정 어땠겠어요? 울고 있었죠, 울고 있었. 경종은요. 겉으로는 덤덤한 척하더라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고민하고 갈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 이 턱밑까지 막 몰아세우는 막 코너에 몰아놓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런 노론 압박에 뾰족한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노론의 강력한 요구대로 34살의 경종과 6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28살의 연인군이 단 하룻밤 만에 왕세제로 책봉됩니다. 연구관님, 조선에서 동생을 후계자로 책봉하는 경우가 흔했나요? 아닙니다. 왕의 아들이나 손자가 전혀 없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까지 조선왕조에서 동생이 왕위를 이은 경우는 태종과 명종 두 번뿐이었습니다. 태종 맞아요. 하지만 태종은 왕세제가 아니라 왕세자로 책봉된 뒤 왕이 됐고 명종은 후사가 없던 선왕 인종의 유언에 따라 대군에서 바로 왕이 됐습니다. 경종의 경우는 절차를 건너뛰고 왕을 다그쳐서 만든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피를 흘리진 않았지만 새벽에 벌어진 쿠데타라고도 볼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쿠데타나 다름없었던 노론의 한밤의 날치기 인사. 왕의 건의는 그렇게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론은 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을 서두르는 걸까요? 맞아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노론의 귀에 들려온 심상치 않은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거요? 오랫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경종과 그의 아내 왕비 선의왕후가 종친 중에서 양자를 구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입양. 그렇죠. 경종에게 양자가 생긴다면 연인군을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노론의 계획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물거품 되죠.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론은
졸속 행정으로 왕세제 책봉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그런데 경종은 즉위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게다가 두 번째 부인 선의왕의 나이도 무척 어렸습니다. 근데 왜 양자를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을까요? 아 근데 이게 뭐 너무 말 안 되지 않아요? 아직 낳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 소문의 근원을 좀 알려면 경종이 왕이 되기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년. 때는 1701년 어머니 장희빈이 사사된 그날이었습니다. 세자를 보고 난 뒤 스스로 죽으라는 주상의 요청을 따르겠소. 죽음을 앞둔 경종의 친모 장희빈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무슨 소원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싶다. 그렇죠. 보고 죽겠다. 그렇지. 그런데 아들 경종과 마주한 장희빈의 행동을 보고 신하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희빈이 아들 경종의 생식기를 잡아 뜯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이 씨 집안의 대를 끊어버리겠다. 근데 저 장희빈은 진짜. 어,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세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근데 왜냐면 아니 근데 아니. 이렇게 그게- 되는 거면 그게 그러면 중요한가요? 그렇게 되면은 아, 거의 진짜로? 진짜 그냥 없애겠다는 수준으로 잡아가는. 결국 친모 장희빈 때문에 경종은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고 양자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이죠. 연구관님, 그럼 진짜 장희빈 때문에 경종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된 건가요? 네, 장희빈이 실제로 그랬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경종은 34살이라는 나이로 후사가 없었는데도 따로 후궁을 들이지 않았거든요. 왕실에서 후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모르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신하들도 경종이 몰래 양자를 들이든 게 아닐까 의심했던 겁니다. 경종은 어머니 장희빈이 처참하게 죽은 이후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수백 개의 눈 속에서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잖아요. 아마도 오랜 시간 쌓인 가슴에 응어리진 화가 경종이 아이를 갖지 못한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추측이 가능한 거죠.